추석 저녁 6시 반 김미정은 지하철 3호선 계단을 천천히 올라왔다. 한 손에는 떡 봉지가, 다른 손에는 유리 용기에 담긴 잡채가 들려 있었다. 용기 뚜껑에는 김이 서려 있었다. 새벽 5시부터 준비한 것이었다. 당근은 곱게 채 썰고 시금치는 데쳐서 물기를 꼭 짰다. 표고버섯은 얇게 썰어 참기름에 볶았다. 딸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방식 그대로. 딸의 아파트는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다. 미정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가면서 용기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국물이 새지 않도록. 딸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7살 손주 민준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할머니, 우리 민준이 할머니 왔어. 미정은 웃으며 현관으로 들어섰다. 거실에서는 사위 박진수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딸 나영은 주방에서 접시를 나르고 있었다. 명절 음식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엄마 오셨어요? 나영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응, 잡채 해왔어. 내가 좋아하던 거. 아, 고마워요. 저기 엄마, 오늘 사람이 좀 많아서요. 나영은 시선을 현관 쪽으로 돌렸다. 미정도 따라 고개를 돌렸다. 현관문 바로 옆 신발장 옆에 낡은 접이식 의자가 하나 펼쳐져 있었다. 의자 등받이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손님. 미정은 그 쪽지를 한참 바라보았다. 글씨는 사위의 것이었다. 각지고 빠르게 휘갈긴 필체. 그녀는 천천히 용기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식탁에는 4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모두 제대로 된 식탁 의자였다. 쿠션이 있고 등받이가 높고 튼튼했다. 저기 앉으시면 돼요, 어머니. 사위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말했다. 시선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잡채 용기 뚜껑을 열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떡 봉지도 꺼내 접시에 담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60년을 살아온 손은 이런 순간에도 정확했다. 엄마, 죄송해요. 진짜 자리가 없어서. 나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어머니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다. 미정은 딸의 표정을 읽었다. 미안함보다는 불편함이 더 컸다. 사위의 눈치를 보는 표정이었다. 미정은 현관 쪽으로 걸어가 접이식 의자에 앉았다. 의자가 삐걱거렸다. 좌판이 얇아서 엉덩이에 딱딱한 플라스틱 감촉이 그대로 느껴졌다. 등받이는 너무 낮아서 기대면 허리가 꺾일 것 같았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았다.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진수, 나영, 그리고 아이 둘. 4사람이 식탁을 채웠다. 미정은 현관문 바로 옆 신발장과 우산꽂이 사이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와 식탁 사이의 거리는 약 2미터 정도였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 자, 밥 먹자. 진수가 수저를 들었다. 아무도 미정을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잡채를 맛있게 먹었다. 민준이가 말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미정은 웃었다. 아이의 얼굴에 묻은 참기름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일어나서 식탁까지 가야 했다. 그녀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식사가 한창일 때였다. 진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투덜거렸다. 장모님은 여기서 하시는 게 뭐 있나요?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하지. 그 말이 거실에 떨어졌다. 나영이 순간 얼굴을 굳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미정은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사위의 표정, 딸의 침묵, 손주들의 움츠러든 어깨, 모든 것을 천천히 또렷하게.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언제나 들고 다니는 것이었다. 병원 예약일이나 장보기 목록을 적던 수첩. 그 안에는 또 다른 목록들도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집에 보낸 돈의 기록. 관리비, 학원비, 급식비.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미정은 펜을 꺼내 오늘 날짜를 적었다. 그 아래 한 줄을 더했다. 접이식 의자, 손님 쪽지, 앉아만 있다는 말. 글씨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식탁을 바라보았다. 가족들은 여전히 식사 중이었다. 그녀가 없는 것처럼. 미정은 시계를 보았다. 7시 10분. 그녀는 30분만 더 앉아있기로 했다. 아이들이 후식을 먹을 때까지. 그 후에는 조용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12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저 아래 어딘가에 그녀의 집이 있었다. 20평짜리 작은 아파트. 혼자 사는 공간. 하지만 그곳에는 적어도 접이식 의자는 없었다. 미정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손등의 주름과 핏줄이 형광등 불빛 아래 선명했다. 예순한 살의 손. 설거지와 청소와 요리를 해온 손. 딸을 키우고 손주를 돌보고 이 집의 관리비를 대신 낸 손. 그녀는 그 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심 같은 것. 아직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영이 설거지를 시작했다. 미정은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다. 나영아, 엄마 먼저 갈게. 벌써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아니, 괜찮아. 집에 할 일이 있어서. 나영은 잠깐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은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다. 접이식 의자는 그대로 펼쳐진 채 남겨두었다. 그 위에 손님 쪽지도.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을 때 미정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수첩을 꺼내 한 줄을 더 적었다. 나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미정은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무언가 각오한 사람의 눈빛.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그녀의 가방 속에서 수첩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 안에 적힌 숫자들과 문장들, 기록들, 그것들이 곧 말하게 될 것이었다. 침묵은 끝나고 경계가 시작될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미정은 현관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신발을 벗고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거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다. 그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았다.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다. 8시 40분. 평소 같으면 씻고 잠들 준비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미정은 천천히 일어나 책상으로 갔다. 형광등을 켰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투명 파일 봉투 3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첫 번째 파일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다. 지난 6개월치. 미정은 형광펜을 꺼내 특정 항목들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관리비 이체 12만 원. 매달 빠짐없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다. 학원비 25만 원. 두 아이 목. 분홍색으로 표시했다. 급식비 8만 원.
파란색. 두 번째 파일에는 영수증들이 있었다. 마트에서 산 식료품, 아이들 옷, 문구류. 미정은 그것들을 날짜 순으로 다시 정리했다. 영수증 뒷면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민준이 운동화, 수화, 공책 세트, 나영이네 반찬. 그녀는 언제나 기록했다. 습관처럼. 세 번째 파일을 열 때 그녀의 손이 잠깐 멈췄다. 안에는 프린트된 화면 캡처들이 있었다. 사위 진수의 휴대폰에서 찍힌 것들이었다. 나영이 석 달 전 울면서 보여줬던 것들. 스포츠 도박 앱 결제 내역.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같은 날 여러 번. 어떤 날은 30만 원이 한꺼번에 나갔다. 미정은 계산기를 꺼냈다. 숫자를 하나하나 입력했다. 관리비, 학원비, 급식비, 장보기, 병원비. 합계가 나왔다. 682만 원. 그녀는 그 숫자를 수첩에 적었다. 그 아래 또 다른 숫자를 적었다. 진수의 도박 금액 합계. 450만 원. 거의 비슷하네. 미정은 중얼거렸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저 확인하는 톤이었다. 그녀는 새 노트를 꺼내 맨 위에 날짜를 적었다. 그 아래 문장을 썼다. 천천히 또박또박. 나는 무례를 후원하지 않는다. 아이들만 돕는다. 펜을 놓고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이 내려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미정은 은행에 전화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동이체 중단하려고요. 어떤 자동이체이신가요? 관리비요. 매달 12만 원씩 나가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정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맑은 날씨였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고객님,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중단하시겠습니까? 네.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요. 필요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정은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학원이었다. 아이들이 다니는 영어학원. 네, 스마트키즈 영어학원입니다. 김민준, 박수아 어머니인데요. 다음 달부터 학원비 제가 직접 내려고 해요. 아, 네. 현재는 자동이체로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 끊고 제 계좌에서 바로 넣을게요. 매달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하시면 돼요. 오늘 들를게요. 세 번째는 급식비였다. 학교 행정실에 전화해서 같은 내용을 전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안내해줬다. 미정은 모든 내용을 수첩에 기록했다. 오후 2시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워드 프로그램을 열었다. 문서를 새로 만들었다. 제목을 입력했다. 향후 지원 계획 안내. 그 아래 내용을 적어 내려갔다. 문장은 짧고 명확했다. 감정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었다. 나영, 진수에게 오늘부터 지원 방식이 변경됩니다. 관리비 자동이체 중단 즉시, 성인 대상 재정 지원 전면 중단, 아이들 관련 비용만 직접 지급, 학원비 학원에 직접 입금, 급식비 학교에 직접 납부, 병원비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의료문구 동행 구매, 지원 재개 조건, 서면 사과 추석 당일 발언 관련, 도박 상담 8주 이수 증빙 서류 제출, 관리비 본인명의 전환, 재정 분리 확인, 위 조건 미이행 시 추가 지원 없음. 김미정. 미정은 문서를 저장하고 인쇄했다. 종이를 꺼내 천천히 읽었다. 3번을 읽었다. 수정할 부분이 없었다. 그녀는 봉투에 넣고 봉했다. 그날 저녁 7시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진수였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곧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장모님,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관리비가 왜 안 들어와요? 오늘 연체 문자 왔는데 이게 무슨 전화 좀 받아보세요.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미정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무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저장했다. 삭제하지 않았다.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두 번째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나영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진수 오빠가 완전 화났어요. 관리비가 안 들어왔대요. 응, 내가 끊었어.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엄마, 지금 우리 진짜 힘든 거 알잖아요. 왜 이러세요? 나영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였다. 미정은 눈을 감았다.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나영아, 편지 보낼 거야. 읽어봐. 무슨 편지요? 읽어보면 알아. 엄마, 나는 아이들은 계속 도울 거야. 너희는 이제 알아서 해. 미정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처음으로 떨렸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심호흡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실 시계가 8시를 알렸다. 미정은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꺼냈다. 컵에 따라 천천히 마셨다. 창밖은 어두웠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수첩을 폈다. 오늘 한 일들을 정리했다. 관리비 자동이체 중단. 학원비 직접 납부 전환. 급식비 직접 납부 전환. 공문 작성 및 인쇄. 진수 음성 메시지 저장. 나영과 통화. 마지막 줄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시작했다. 돌아갈 수 없다. 수첩을 덮고 펜을 내려놓았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딸의 아파트가 보이는 방향이었다. 12층 어딘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녀는 상상할 수 있었다. 진수의 화난 목소리, 나영의 울음, 아이들의 불안한 표정.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접이식 의자의 감촉이 아직도 엉덩이에 남아 있었다. 손님이라는 쪽지의 글씨가 눈에 선했다. 앉아만 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미정은 손을 펴서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 거친 손. 하지만 아직 힘이 있는 손. 이 손으로 딸을 키웠고 손주를 돌봤고 집안을 지탱했다. 이제 그 손으로 경계를 그을 차례였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내일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보낼 것이었다. 그리고 기다릴 것이었다. 답장을, 변화를, 혹은 침묵을. 어떤 결과가 오든 미정은 준비되어 있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문 옆에 서 있지 않을 것이었다. 등기 우편을 보낸 지 사흘이 지났다. 미정의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16통 쌓여 있었다. 진수가 9통, 나영이 7통. 그녀는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도 23개가 와 있었다. 읽지 않았다. 다만 모두 저장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미정은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다시 울렸다.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다. 문 밖에서 나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집에 있는 거 알아요. 문 좀 열어줘요. 침묵. 엄마, 제발이요. 이야기 좀 해요. 미정은 소파에 앉은 채 책을 보고 있었다. 페이지를 한 장 넘겼다.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문 밖에서 한동안 소리가 없더니 발소리가 멀어졌다. 엘리베이터 도착벨이 들렸다. 미정은 책을 덮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 하늘이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여보세요. 김미정 님이십니까?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다. 공적인 톤이었다. 네. 저는 신월동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사 이혜진입니다. 박나영 씨께서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미정은 잠시 말이 없었다. 가족 간 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3자 회의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3자 회의요? 네. 어머님, 따님 부부, 그리고 저희 상담사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중립적인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미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언제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센터 2층 상담실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미정은 달력을 펼쳤다. 금요일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적었다. 준비. 금요일 오후 1시 반 미정은 행정복지센터 앞에 도착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평소 쓰지 않던 것이었다. 어제 문구점에서 새로 산 것이다. 검은색 인조 가죽. 그 안에는 파일 3개가 들어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자 복도 끝에 가족상담실이라는 팻말이 보였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미정은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상담사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어머님이시죠? 이혜진입니다. 김미정입니다. 악수를 나누고 미정은 상담사가 가리킨 자리에 앉았다. 타원형 테이블이었다. 의자는 6개. 미정은 상담사의 맞은편에 앉았다. 창가 쪽이었다.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잠시 후 따님 부부가 오실 거예요. 오시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상담사가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오늘은 각자 입장을 듣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에 한 사람만 말합니다. 상대방 말을 끊지 않습니다. 인신공격은 금지입니다.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30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이 열렸다. 나영과 진수가 들어왔다. 둘 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나영의 눈은 부어 있었다. 진수는 미정을 보자마자 시선을 돌렸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상담사의 안내에 나영은 어머니 맞은편에, 진수는 그 옆에 앉았다. 테이블을 사이에 둔 거리였다. 미정은 딸을 바라보았다. 나영은 고개를 숙였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할게요. 상담사가 메모를 보며 말했다. 김미정님께서 재정 지원을 중단하셨고 서면으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박나영, 박진수님은 이에 대해 대화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먼저 미정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미정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파일 3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다. 첫 번째 파일을 펼쳤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지난 6개월간 지원 내역입니다. 그녀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했다. 관리비, 매달 12만 원. 학원비, 매달 25만 원. 급식비, 매달 8만 원. 그 외 장보기, 병원비, 옷, 문구류. 진수가 입을 열려고 했다. 상담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직 미정님 차례입니다. 미정은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영수증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제가 직접 구매한 물품들입니다. 날짜, 품목, 금액 모두 기록했습니다. 나영이 눈물을 닦았다. 휴지를 꺼내 코를 풀었다. 미정은 멈추지 않았다.
세 번째는 도박 앱 결제 내역입니다. 진수의 얼굴이 굳었다. 저는 무례를 후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만 돕습니다. 미정은 파일을 덮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다. 앞으로의 지원 조건입니다. 이미 우편으로 보냈지만 다시 드립니다. 종이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나영과 진수 쪽으로 밀어주었다. 이상입니다. 상담사가 메모를 적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수님 말씀하시겠어요? 진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장모님, 저도 잘못한 건 알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돈을 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규칙입니다. 인신공격 금지예요.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다. 진수는 말을 바꿨다. 죄송합니다. 제 말은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승진 탈락했고 나영이는 계약직이라 불안하고 그건 알아요. 미정이 끼어들었다. 그래서 6개월을 도왔어요. 하지만 추석날 접이식 의자에 손님이라고 써붙인 건 뭡니까? 진수가 입을 다물었다. 앉아만 있다고 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나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그건 저도 못 막아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미정은 딸을 바라보았다. 표정은 단단했다. 나영아, 넌 엄마 편이 아니었어. 엄마,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냥 눈치만 봤잖아. 나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어깨가 떨렸다. 상담사가 개입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물 좀 드실래요? 세 사람에게 종이컵을 건넸다. 미정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진수는 컵을 만지작거렸다. 나영은 그대로 울고 있었다. 계속하겠습니다. 미정님, 조건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정은 종이를 가리켰다. 서면 사과, 도박 상담 8주 이수, 관리비 본인 명의 전환, 재정 분리, 가능한 조건입니까? 진수가 입을 열었다. 도박 상담은 시간이 없어요.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주말에 하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상담 기관 알아봤습니다. 토요일 오전 프로그램 있어요. 8주면 끝나요. 그래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정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상담사가 말렸다. 아직 시간 남았어요.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시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미정은 일어섰다. 나영이 손을 뻗었다. 엄마 앉아요. 제발. 미정은 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시 앉았다. 마지막 한 번만 말할게. 미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는 게 아니야. 경계를 세우는 거야. 아이들은 계속 도울 거고 너희가 조건을 지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진수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미정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다. 나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조건 지킬게. 시간 좀만 줘. 미정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도박 상담센터예요.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진수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상담사가 정리했다. 오늘 결론입니다. 진수님은 상담센터에 연락합니다. 나영님은 관리비 명의 전환을 알아봅니다. 사흘 후 다시 만나겠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동의했다. 회의는 끝났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랑비였다. 미정은 우산을 펼쳤다. 뒤에서 나영이 불렀다. 엄마. 미정은 돌아보았다.
나영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미안해. 진짜로. 미정은 우산을 딸 쪽으로 기울였다. 알아. 그런데 나영아,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돼. 알아. 이제 알아.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빗소리만 들렸다. 미정은 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가방 속 서류들을 생각했다. 숫자들, 날짜들, 증거들. 그것들이 말을 대신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나영이었다. 엄마, 오늘 고마워. 생각 많이 할게. 미정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다만 메시지를 저장했다. 그리고 창밖의 비를 계속 바라보았다. 멀리 무지개가 떠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사흘 후 토요일 오전 미정의 휴대폰에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진수가 보낸 것이었다. 도박 상담센터 접수증.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8주 과정. 미정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센터 이름, 상담사 서명, 진수의 이름. 모두 또렷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확인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정이 담겨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영에게서 서류 사진이 왔다. 관리비 자동이체 신청서. 명의자가 박나영으로 바뀌어 있었다. 은행 직인이 찍혀 있었다. 엄마, 오늘 은행 다녀왔어. 이제 우리 명의야. 미정은 사진을 저장했다. 수첩에 날짜를 적고 체크 표시를 했다. 조건 하나가 충족되었다. 2주차 토요일 진수에게서 두 번째 사진이 왔다. 상담 출석 확인서. 1회차. 상담사의 사인과 날짜 도장. 미정은 답장했다. 잘하고 있습니다. 새 주차가 되었을 때 나영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우리 집 올래? 무슨 일인데? 그냥 저녁같이 먹고 싶어서. 미정은 잠시 망설였다. 민준이랑 수아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 맨날 물어봐. 알았어. 언제? 이번 주 일요일? 그래. 전화를 끊고 미정은 달력을 봤다. 일요일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다. 뭘 입고 갈까 생각했다. 예전처럼 편한 옷이 아니라 조금 더 단정한 옷을 골랐다. 일요일 오후 5시 미정은 딸의 집 앞에 섰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할머니. 민준이가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다. 수아도 현관으로 달려왔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미정은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다. 키가 조금 더 큰 것 같았다.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영이 나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엄마, 어서 와. 들어와. 미정은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거실을 둘러보았다. 깨끗했다. 예전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접시들이 놓여 있었다. 4개가 아니라 5개. 저기 앉으세요, 어머니. 진수가 부엌에서 나왔다.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다. 요리예요? 네, 처음이긴 한데 나영이가 가르쳐 줬어요. 미정은 식탁으로 갔다. 의자를 봤다. 5개 모두 같은 의자였다. 튼튼한 나무 의자. 그중 하나에는 체크무늬 방석이 놓여 있었다. 엄마 자리예요. 가운데. 나영이 말했다. 미정은 천천히 그 자리에 앉았다. 방석이 부드러웠다. 식탁 중앙. 양쪽으로 가족들이 앉을 자리. 잠깐만 기다리세요. 거의 다 됐어요. 진수가 부엌으로 돌아갔다.
나영도 따라갔다. 두 사람이 함께 음식을 날랐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미정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자, 다 나왔어요.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다. 진수와 나영이 양옆에, 아이들이 맞은편에. 미정은 그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그녀를 보고 있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허리를 숙여 절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박도, 그날 말씀도 변명 안 하겠습니다. 미정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지금 상담 다니고 있어요. 힘들긴 한데 계속할 거예요. 8주 다 채울게요. 진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이 집도 아이들도 나영이도. 나영이 어머니를 보았다. 엄마, 나도 미안해. 그날 아무 말도 못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휴지로 눈을 닦았다. 나는 엄마 편이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 진수 오빠 화낼까봐.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알면 됐어. 앞으로는 엄마 편 할게. 약속해. 두 사람의 손이 겹쳐졌다. 따뜻했다. 민준이가 그림 한 장을 꺼냈다. 할머니, 이거 그렸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식탁과 5명의 사람. 가운데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웃고 있는 얼굴.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도 있어요. 미정은 그림을 받아들었다. 한참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예쁘다. 고마워, 민준아. 냉장고에 붙일 거예요. 수아가 말했다. 나영이 일어나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다. 자석으로 고정했다. 자, 이제 먹어요. 식사가 시작되었다. 미정은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떴다. 맛이 좋았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맛있네. 정말요? 제가 간 맞췄어요. 진수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다. 식사 중에 나영이 말했다. 엄마, 다음 주부터 파트타임 하나 더 하기로 했어. 괜찮겠어? 응. 아침에만 3시간. 애들 등교하고 나서. 무리하지 마. 안 그럴게.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해야지. 진수도 말했다. 저도 야근 줄였어요. 상담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잘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미정이 일어났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엄마. 앉아 계세요. 나영이 말렸다. 진수도 거들었다.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두 사람이 함께 설거지를 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진수가 설거지를 하고 나영이 닦았다. 가끔 농담을 주고받았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미정 옆에 앉았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 거예요? 그래,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 민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미정은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다. 도장을 찍었다. 저녁 8시, 미정이 일어났다. 이제 가야겠다. 조금만 더 있다 가요. 아니야. 너희도 쉬어야지. 나영이 외투를 가져다 줬다.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엄마, 오늘 고마워. 뭐가? 와줘서. 그리고 포기 안 해줘서. 미정은 딸의 볼을 쓰다듬었다. 엄마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나도 알아. 이제.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집으로 가는 길 미정은 별을 올려다봤다. 맑은 밤이었다. 별이 많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가로등 아래 서서 펜을 들었다. 오늘 식탁 가운데 앉았다. 그 아래 이렇게 적었다.
진수 마이너스 상담 3주차. 계속 중. 나영 마이너스 관리비 명예 전환 완료. 아이들 마이너스 행복해 보임. 나 마이너스 조금 믿기 시작함.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다음 주 토요일 진수에게서 또 사진이 왔다. 4주차 출석 확인서. 미정은 답장했다. 절반 왔네요. 잘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힘이 돼요.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다. 5주차, 6주차, 7주차. 매주 사진이 왔다. 미정은 모두 저장했다. 수첩에 체크했다. 8주차가 되었다. 토요일 오후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수료했어요. 축하해요. 수료증 사진 보내드릴게요. 응, 수고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진짜로. 미정은 웃었다. 아니에요. 내가 한 거야. 그날 저녁 나영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올래? 진수 오빠 수료 기념으로 우리가 준비할게. 미정은 답장했다. 그래. 갈게. 그리고 마지막 줄을 추가했다. 잘했어. 너희 둘 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정은 창밖을 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녀는 책상으로 가서 수첩을 펼쳤다. 맨 앞장에 적었던 문장을 다시 읽었다. 나는 무례를 후원하지 않는다. 아이들만 돕는다. 그 밑에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다. 경계를 세웠더니 비로소 가족이 보였다. 펜을 내려놓았다. 미정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놀이터에서 뛰노는 소리. 미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차를 한 잔 끓였다. 따뜻한 차. 천천히 마셨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이제 시간은 충분했다. 8주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다. 추석에 더위는 가고 가을이 깊어졌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미정은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나영이었다. 엄마, 이번 일요일에 꼭 와야 돼. 무슨 일인데? 그냥 와봐. 준비한 게 있어. 또 무슨 준비? 오면 알아. 꼭 와. 나영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갈게. 일요일 오후 4시 미정은 딸의 집 앞에 섰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나영이 준비물 없이 오라고 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민준이와 수아가 함께 나왔다. 할머니, 어서 와요. 아이들이 양쪽에서 손을 잡았다. 미정은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그리고 멈췄다. 식탁이 달라져 있었다. 새 식탁보가 깔려 있었다. 베이지색 린넨. 그 위에 접시들이 놓여 있었다. 5개. 모두 같은 디자인. 나영이 아끼던 좋은 접시들이었다. 가운데 자리에는 체크무늬 방석이 놓인 의자가 있었다. 예전 그 방석이 아니었다. 새 것이었다. 더 두껍고 부드러워 보였다. 엄마, 여기 앉아. 나영이 그 자리를 가리켰다. 미정은 천천히 다가가 앉았다. 방석이 푹신했다. 등받이에 기대자 허리가 편안했다. 진수가 부엌에서 나왔다.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커다란 냄비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만든 음식이에요. 혼자서? 나영이가 조금 도와주긴 했지만 거의 제가 했어요. 진수는 냄비를 식탁에 놓았다. 뚜껑을 열자 김이 피어올랐다. 갈비찜이었다.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미정은 냄비를 들여다봤다.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 있었다. 당근과 밤, 대추가 고명으로 얹어져 있었다.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진수가 웃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다. 나영이 다른 음식들을 날랐다. 잡채, 전, 나물. 상이 가득 찼다. 자, 다 앉아요.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다. 미정을 중심으로 둘러앉았다. 진수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미정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미정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료증이 들어 있었다. 도박 중독 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진수의 이름과 센터장 서명. 액자에 넣으려고 했는데 일단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미정은 수료증을 천천히 읽었다. 8주 과정 수료. 날짜가 찍혀 있었다. 잘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정해야 바뀔 수 있다고. 진수의 목소리가 잠겼다. 지금은 알아요. 제가 문제였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영이 다른 봉투를 꺼냈다. 엄마, 이것도 봐. 관리비 납부 확인서였다. 석 달치. 모두 나영 명의로 납부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가 다 내고 있어. 전기, 가스, 인터넷도 전부 우리 명의야. 수고했어. 처음엔 걱정됐는데 하니까 되더라. 우리도 할 수 있었어. 나영의 얼굴에 자신감이 묻어났다. 예전에는 없던 표정이었다. 민준이가 그림을 또 꺼냈다. 할머니, 이번엔 이거예요. 이번에는 수채화였다. 미숙하지만 정성이 담긴 그림. 식탁에 5명이 앉아 있었다. 가운데 할머니는 왕관을 쓰고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 집 여왕님이에요. 미정은 웃음이 났다. 여왕님까지는 아니지. 아니에요. 맞아요. 수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미정은 두 아이를 번갈아 봤다. 눈빛이 맑았다.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다. 애들아, 할머니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 식사가 시작되었다. 진수가 미정 그릇에 갈비를 덜어줬다. 드셔보세요. 미정은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부드러웠다. 간이 딱 맞았다. 맛있네요. 정말요? 진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 맛있어요. 잘했어요. 다행이다. 어제 연습도 했거든요. 가족들이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식사 중에 나영이 말했다. 엄마, 나 요즘 생각 많이 해. 무슨? 엄마가 그때 왜 그랬는지. 미정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처음엔 섭섭했어. 너무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알아.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경계를 안 세웠으면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의지하기만 하고 책임은 안 지고. 이제 알면 됐어. 고마워, 엄마. 그때 포기 안 해줘서.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다만 방법을 바꾼 거지. 두 사람의 손이 겹쳤다. 따뜻했다. 진수도 말했다.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아니에요. 자네가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밀어주셔서 가능했어요. 진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실 때였다. 나영이 냉장고 쪽을 가리켰다. 엄마, 저거 봐. 냉장고 문에는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민준이와 수아가 그린 가족 그림들. 모두 5명이 함께 있는 그림. 그중 하나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 미정은 천천히 다가가 그 그림들을 하나씩 봤다. 어떤 그림에서는 소풍을 가고 있었다. 어떤 그림에서는 함께 요리를 했다. 어떤 그림에서는 그냥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예쁘지? 나영이 옆에 섰다. 응, 정말 예쁘다. 엄마도 이제 이 집 식구야. 언제든 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저녁 7시 미정이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다. 벌써요? 좀 더 있다 가요. 아니야. 너희도 쉬어야지. 나영이 외투를 가져다 줬다. 진수도 함께 현관까지 나왔다. 어머니, 다음 주에도 오세요. 그럴게요. 아, 그리고 진수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 어머니가 대신 내주신 거요. 다 갚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드릴게요. 미정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아니에요. 됐어요. 어머니, 받으세요. 제발. 진수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이거 안 받으시면 저 마음이 안 편해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나영이 어머니를 안았다. 오래 안았다. 사랑해, 엄마. 나도. 집으로 가는 길 미정은 별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적었다. 오늘 나는 손님이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그 아래 이렇게 덧붙였다. 사랑의 경계가 없으면 빚이 되고 경계가 있으면 비로소 집이 된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존중 위에 세워진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 수첩을 덮었다. 미정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열어보지 않았다. 무게만 느꼈다. 가벼웠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넣고 일어났다. 걸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혔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살아있었다. 5층에서 내려복도를 걸었다. 자신의 집 앞에 섰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작은 집이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첩을 열었다. 오늘 찍은 사진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웃고 있는 아이들. 진수의 수료증. 냉장고의 그림들. 마지막 사진은 나영이 찍어준 것이었다. 미정이 식탁 가운데 앉아있는 모습. 양옆으로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 모두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다. 미정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저장했다.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어딘가에 딸의 집이 있었다. 12층. 따뜻한 불이 켜진 집. 미정은 차를 한 잔 끓였다. 천천히 마셨다. 달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오늘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식탁, 웃음, 손, 눈물, 약속. 그리고 가장 선명한 것. 가운데 자리. 체크무늬 방석. 가족들 사이에 앉아있던 그 순간. 미정은 다시 수첩을 펼쳤다. 맨 앞장. 처음 시작할 때 적었던 문장. 나는 무례를 후원하지 않는다. 아이들만 돕는다. 그 밑에 마지막 줄을 추가했다.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제대로 된 시작. 펜을 내려놓았다. 수첩을 덮었다.
미정은 미소 지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미정은 불을 끄고 침실로 갔다.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오늘의 얼굴들이 떠올랐다. 민준이, 수아, 나영, 진수, 그리고 자신.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깊고 편안한 잠. 꿈속에서 미정은 다시 식탁에 앉아 있었다. 가운데 자리, 따뜻한 자리.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바라봤다. 행복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등기 우편을 보낸 지 사흘이 지났다. 미정의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16통 쌓여 있었다. 진수가 9통, 나영이 7통. 그녀는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도 23개가 와 있었다. 읽지 않았다. 다만 모두 저장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미정은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다시 울렸다.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다. 문 밖에서 나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집에 있는 거 알아요. 문 좀 열어줘요. 침묵. 엄마, 제발이요. 이야기 좀 해요. 미정은 소파에 앉은 채 책을 보고 있었다. 페이지를 한 장 넘겼다.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문 밖에서 한동안 소리가 없더니 발소리가 멀어졌다. 엘리베이터 도착벨이 들렸다. 미정은 책을 덮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 하늘이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여보세요. 김미정 님이십니까?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다. 공적인 톤이었다. 네. 저는 신월동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사 이혜진입니다. 박나영 씨께서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미정은 잠시 말이 없었다. 가족 간 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3자 회의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3자 회의요? 네. 어머님, 따님 부부, 그리고 저희 상담사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중립적인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미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언제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센터 2층 상담실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미정은 달력을 펼쳤다. 금요일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적었다. 준비. 금요일 오후 1시 반 미정은 행정복지센터 앞에 도착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평소 쓰지 않던 것이었다. 어제 문구점에서 새로 산 것이다. 검은색 인조 가죽. 그 안에는 파일 3개가 들어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자 복도 끝에 가족상담실이라는 팻말이 보였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미정은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상담사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어머님이시죠? 이혜진입니다. 김미정입니다. 악수를 나누고 미정은 상담사가 가리킨 자리에 앉았다. 타원형 테이블이었다. 의자는 6개. 미정은 상담사의 맞은편에 앉았다. 창가 쪽이었다.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잠시 후 따님 부부가 오실 거예요. 오시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상담사가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오늘은 각자 입장을 듣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에 한 사람만 말합니다. 상대방 말을 끊지 않습니다. 인신공격은 금지입니다.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30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이 열렸다.
나영과 진수가 들어왔다. 둘 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나영의 눈은 부어 있었다. 진수는 미정을 보자마자 시선을 돌렸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상담사의 안내에 나영은 어머니 맞은편에, 진수는 그 옆에 앉았다. 테이블을 사이에 둔 거리였다. 미정은 딸을 바라보았다. 나영은 고개를 숙였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할게요. 상담사가 메모를 보며 말했다. 김미정님께서 재정 지원을 중단하셨고 서면으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박나영, 박진수님은 이에 대해 대화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먼저 미정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미정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파일 3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다. 첫 번째 파일을 펼쳤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지난 6개월간 지원 내역입니다. 그녀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했다. 관리비, 매달 12만 원. 학원비, 매달 25만 원. 급식비, 매달 8만 원. 그 외 장보기, 병원비, 옷, 문구류. 진수가 입을 열려고 했다. 상담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직 미정님 차례입니다. 미정은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영수증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제가 직접 구매한 물품들입니다. 날짜, 품목, 금액 모두 기록했습니다. 나영이 눈물을 닦았다. 휴지를 꺼내 코를 풀었다. 미정은 멈추지 않았다. 세 번째는 도박 앱 결제 내역입니다. 진수의 얼굴이 굳었다. 저는 무례를 후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만 돕습니다. 미정은 파일을 덮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다. 앞으로의 지원 조건입니다. 이미 우편으로 보냈지만 다시 드립니다. 종이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나영과 진수 쪽으로 밀어주었다. 이상입니다. 상담사가 메모를 적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수님 말씀하시겠어요? 진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장모님, 저도 잘못한 건 알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돈을 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규칙입니다. 인신공격 금지예요.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다. 진수는 말을 바꿨다. 죄송합니다. 제 말은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승진 탈락했고 나영이는 계약직이라 불안하고 그건 알아요. 미정이 끼어들었다. 그래서 6개월을 도왔어요. 하지만 추석날 접이식 의자에 손님이라고 써붙인 건 뭡니까? 진수가 입을 다물었다. 앉아만 있다고 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나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그건 저도 못 막아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미정은 딸을 바라보았다. 표정은 단단했다. 나영아, 넌 엄마 편이 아니었어. 엄마,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냥 눈치만 봤잖아. 나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어깨가 떨렸다. 상담사가 개입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물 좀 드실래요? 세 사람에게 종이컵을 건넸다. 미정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진수는 컵을 만지작거렸다. 나영은 그대로 울고 있었다. 계속하겠습니다. 미정님, 조건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정은 종이를 가리켰다. 서면 사과, 도박 상담 8주 이수, 관리비 본인 명의 전환, 재정 분리, 가능한 조건입니까? 진수가 입을 열었다. 도박 상담은 시간이 없어요.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주말에 하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상담 기관 알아봤습니다. 토요일 오전 프로그램 있어요. 8주면 끝나요. 그래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정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상담사가 말렸다. 아직 시간 남았어요.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시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미정은 일어섰다. 나영이 손을 뻗었다. 엄마, 앉아요. 제발. 미정은 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시 앉았다. 마지막 한 번만 말할게. 미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는 게 아니야. 경계를 세우는 거야. 아이들은 계속 도울 거고 너희가 조건을 지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진수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미정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다. 나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조건 지킬게. 시간 좀만 줘. 미정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도박 상담센터예요.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진수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상담사가 정리했다. 오늘 결론입니다. 진수님은 상담센터에 연락합니다. 나영님은 관리비 명의 전환을 알아봅니다. 사흘 후 다시 만나겠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동의했다. 회의는 끝났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랑비였다. 미정은 우산을 펼쳤다. 뒤에서 나영이 불렀다. 엄마. 미정은 돌아보았다. 나영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미안해. 진짜로. 미정은 우산을 딸 쪽으로 기울였다. 알아. 그런데 나영아,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돼. 알아. 이제 알아.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빗소리만 들렸다. 미정은 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가방 속 서류들을 생각했다. 숫자들, 날짜들, 증거들. 그것들이 말을 대신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나영이었다. 엄마, 오늘 고마워. 생각 많이 할게. 미정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다만 메시지를 저장했다. 그리고 창밖의 비를 계속 바라보았다. 멀리 무지개가 떠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사흘 후 토요일 오전 미정의 휴대폰에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진수가 보낸 것이었다. 도박 상담센터 접수증.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8주 과정. 미정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센터 이름, 상담사 서명, 진수의 이름. 모두 또렷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확인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정이 담겨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영에게서 서류 사진이 왔다. 관리비 자동이체 신청서. 명의자가 박나영으로 바뀌어 있었다. 은행 직인이 찍혀 있었다. 엄마, 오늘 은행 다녀왔어. 이제 우리 명의야. 미정은 사진을 저장했다. 수첩에 날짜를 적고 체크 표시를 했다. 조건 하나가 충족되었다. 2주차 토요일 진수에게서 두 번째 사진이 왔다. 상담 출석 확인서. 1회차. 상담사의 사인과 날짜 도장. 미정은 답장했다. 잘하고 있습니다. 세 주차가 되었을 때 나영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우리 집 올래? 무슨 일인데? 그냥 저녁같이 먹고 싶어서. 미정은 잠시 망설였다. 민준이랑 수아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 맨날 물어봐. 알았어. 언제? 이번 주 일요일?
그래. 전화를 끊고 미정은 달력을 봤다. 일요일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다. 뭘 입고 갈까 생각했다. 예전처럼 편한 옷이 아니라 조금 더 단정한 옷을 골랐다. 일요일 오후 5시 미정은 딸의 집 앞에 섰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할머니, 민준이가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다. 수아도 현관으로 달려왔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미정은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다. 키가 조금 더 큰 것 같았다.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영이 나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엄마, 어서 와. 들어와. 미정은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거실을 둘러보았다. 깨끗했다. 예전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접시들이 놓여 있었다. 4개가 아니라 5개. 저기 앉으세요, 어머니. 진수가 부엌에서 나왔다.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다. 요리예요? 네, 처음이긴 한데 나영이가 가르쳐 줬어요. 미정은 식탁으로 갔다. 의자를 봤다. 5개 모두 같은 의자였다. 튼튼한 나무 의자. 그 중 하나에는 체크무늬 방석이 놓여 있었다. 엄마 자리예요. 가운데. 나영이 말했다. 미정은 천천히 그 자리에 앉았다. 방석이 부드러웠다. 식탁 중앙. 양쪽으로 가족들이 앉을 자리. 잠깐만 기다리세요. 거의 다 됐어요. 진수가 부엌으로 돌아갔다. 나영도 따라갔다. 2 사람이 함께 음식을 날랐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미정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자, 다 나왔어요.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다. 진수와 나영이 양옆에, 아이들이 맞은편에. 미정은 그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그녀를 보고 있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허리를 숙여 절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박도, 그날 말씀도 변명 안 하겠습니다. 미정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지금 상담 다니고 있어요. 힘들긴 한데 계속할 거예요. 8주 다 채울게요. 진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이 집도 아이들도 나영이도. 나영이 어머니를 보았다. 엄마, 나도 미안해. 그날 아무 말도 못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휴지로 눈을 닦았다. 나는 엄마 편이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 진수 오빠 화낼까봐.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알면 됐어. 앞으로는 엄마 편 할게. 약속해. 2 사람의 손이 겹쳐졌다. 따뜻했다. 민준이가 그림 한 장을 꺼냈다. 할머니, 이거 그렸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식탁과 5명의 사람. 가운데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웃고 있는 얼굴.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도 있어요. 미정은 그림을 받아들었다. 한참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예쁘다. 고마워, 민준아. 냉장고에 붙일 거예요. 수아가 말했다. 나영이 일어나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다. 자석으로 고정했다. 자, 이제 먹어요. 식사가 시작되었다. 미정은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떴다. 맛이 좋았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맛있네. 정말요? 제가 간 맞췄어요. 진수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다. 식사 중에 나영이 말했다. 엄마, 다음 주부터 파트타임 하나 더 하기로 했어. 괜찮겠어? 응. 아침에만 3시간. 애들 등교하고 나서. 무리하지 마. 안 그럴게.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해야지.
진수도 말했다. 저도 약은 줄였어요. 상담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잘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미정이 일어났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엄마. 앉아 계세요. 나영이 말렸다. 진수도 거들었다.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두 사람이 함께 설거지를 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진수가 설거지를 하고 나영이 닦았다. 가끔 농담을 주고받았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미정 옆에 앉았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 거예요? 그래,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 민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미정은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다. 도장을 찍었다. 저녁 8시 미정이 일어났다. 이제 가야겠다. 조금만 더 있다 가요. 아니야. 너희도 쉬어야지. 나영이 외투를 가져다 줬다.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엄마, 오늘 고마워. 뭐가? 와줘서. 그리고 포기 안 해줘서. 미정은 딸의 볼을 쓰다듬었다. 엄마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나도 알아. 이제.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집으로 가는 길 미정은 별을 올려다봤다. 맑은 밤이었다. 별이 많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가로등 아래 서서 펜을 들었다. 오늘 식탁 가운데 앉았다. 그 아래 이렇게 적었다. 진수 마이너스 상담 3주차. 계속 중. 나영 마이너스 관리비 명예 전환 완료. 아이들 마이너스 행복해 보임. 나 마이너스 조금 믿기 시작함.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다음 주 토요일 진수에게서 또 사진이 왔다. 4주차 출석 확인서. 미정은 답장했다. 절반 왔네요. 잘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힘이 돼요.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다. 5주차, 6주차, 7주차. 매주 사진이 왔다. 미정은 모두 저장했다. 수첩에 체크했다. 8주차가 되었다. 토요일 오후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수료했어요. 축하해요. 수료증 사진 보내드릴게요. 응, 수고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진짜로. 미정은 웃었다. 아니에요. 내가 한 거야. 그날 저녁 나영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올래? 진수 오빠 수료 기념으로 우리가 준비할게. 미정은 답장했다. 그래. 갈게. 그리고 마지막 줄을 추가했다. 잘했어. 너희 둘 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정은 창밖을 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녀는 책상으로 가서 수첩을 펼쳤다. 맨 앞장에 적었던 문장을 다시 읽었다. 나는 무례를 후원하지 않는다. 아이들만 돕는다. 그 밑에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다. 경계를 세웠더니 비로소 가족이 보였다. 펜을 내려놓았다. 미정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놀이터에서 뛰노는 소리. 미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차를 한 잔 끓였다. 따뜻한 차. 천천히 마셨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이제 시간은 충분했다. 8주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다. 추석에 더위는 가고 가을이 깊어졌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미정은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나영이었다. 엄마, 이번 일요일에 꼭 와야 돼.
무슨 일인데? 그냥 와봐. 준비한 게 있어. 또 무슨 준비? 오면 알아. 꼭 와. 나영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갈게. 일요일 오후 4시 미정은 딸의 집 앞에 섰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나영이 준비물 없이 오라고 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민준이와 수아가 함께 나왔다. 할머니, 어서 와요. 아이들이 양쪽에서 손을 잡았다. 미정은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그리고 멈췄다. 식탁이 달라져 있었다. 새 식탁보가 깔려 있었다. 베이지색 린넨. 그 위에 접시들이 놓여 있었다. 5개. 모두 같은 디자인. 나영이 아끼던 좋은 접시들이었다. 가운데 자리에는 체크무늬 방석이 놓인 의자가 있었다. 예전 그 방석이 아니었다. 새 것이었다. 더 두껍고 부드러워 보였다. 엄마, 여기 앉아. 나영이 그 자리를 가리켰다. 미정은 천천히 다가가 앉았다. 방석이 푹신했다. 등받이에 기대자 허리가 편안했다. 진수가 부엌에서 나왔다.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커다란 냄비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만든 음식이에요. 혼자서? 나영이가 조금 도와주긴 했지만 거의 제가 했어요. 진수는 냄비를 식탁에 놓았다. 뚜껑을 열자 김이 피어올랐다. 갈비찜이었다.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미정은 냄비를 들여다봤다.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 있었다. 당근과 밤, 대추가 고명으로 얹어져 있었다.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진수가 웃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다. 나영이 다른 음식들을 날랐다. 잡채, 전, 나물. 상이 가득 찼다. 자, 다 앉아요.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다. 미정을 중심으로 둘러앉았다. 진수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미정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미정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료증이 들어 있었다. 도박 중독 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진수의 이름과 센터장 서명. 액자에 넣으려고 했는데 일단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미정은 수료증을 천천히 읽었다. 8주 과정 수료. 날짜가 찍혀 있었다. 잘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정해야 바뀔 수 있다고. 진수의 목소리가 잠겼다. 지금은 알아요. 제가 문제였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영이 다른 봉투를 꺼냈다. 엄마, 이것도 봐. 관리비 납부 확인서였다. 석 달치. 모두 나영 명의로 납부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가 다 내고 있어. 전기, 가스, 인터넷도 전부 우리 명의야. 수고했어. 처음엔 걱정됐는데 하니까 되더라. 우리도 할 수 있었어. 나영의 얼굴에 자신감이 묻어났다. 예전에는 없던 표정이었다. 민준이가 그림을 또 꺼냈다. 할머니, 이번엔 이거예요. 이번에는 수채화였다. 미숙하지만 정성이 담긴 그림. 식탁에 5명이 앉아 있었다. 가운데 할머니는 왕관을 쓰고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 집 여왕님이에요. 미정은 웃음이 났다. 여왕님까지는 아니지. 아니에요. 맞아요. 수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미정은 두 아이를 번갈아 봤다. 눈빛이 맑았다.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다. 애들아, 할머니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
식사가 시작되었다. 진수가 미정 그릇에 갈비를 덜어줬다. 드셔보세요. 미정은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부드러웠다. 간이 딱 맞았다. 맛있네요. 정말요? 진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 맛있어요. 잘했어요. 다행이다. 어제 연습도 했거든요. 가족들이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식사 중에 나영이 말했다. 엄마, 나 요즘 생각 많이 해. 무슨? 엄마가 그때 왜 그랬는지. 미정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처음엔 섭섭했어. 너무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알아.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경계를 안 세웠으면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의지하기만 하고 책임은 안 지고. 이제 알면 됐어. 고마워, 엄마. 그때 포기 안 해줘서.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다만 방법을 바꾼 거지. 두 사람의 손이 겹쳤다. 따뜻했다. 진수도 말했다.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아니에요. 자네가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밀어주셔서 가능했어요. 진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실 때였다. 나영이 냉장고 쪽을 가리켰다. 엄마, 저거 봐. 냉장고 문에는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민준이와 수아가 그린 가족 그림들. 모두 5명이 함께 있는 그림. 그중 하나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 미정은 천천히 다가가 그 그림들을 하나씩 봤다. 어떤 그림에서는 소풍을 가고 있었다. 어떤 그림에서는 함께 요리를 했다. 어떤 그림에서는 그냥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예쁘지? 나영이 옆에 섰다. 응, 정말 예쁘다. 엄마도 이제 이 집 식구야. 언제든 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저녁 7시 미정이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다. 벌써요? 좀 더 있다 가요. 아니야. 너희도 쉬어야지. 나영이 외투를 가져다 줬다. 진수도 함께 현관까지 나왔다. 어머니, 다음 주에도 오세요. 그럴게요. 아, 그리고 진수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 어머니가 대신 내주신 거요. 다 갚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드릴게요. 미정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아니에요. 됐어요. 어머니, 받으세요. 제발. 진수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이거 안 받으시면 저 마음이 안 편해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나영이 어머니를 안았다. 오래 안았다. 사랑해, 엄마. 나도. 집으로 가는 길 미정은 별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적었다. 오늘 나는 손님이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그 아래 이렇게 덧붙였다. 사랑의 경계가 없으면 빚이 되고 경계가 있으면 비로소 집이 된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존중 위에 세워진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 수첩을 덮었다. 미정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열어보지 않았다. 무게만 느꼈다. 가벼웠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넣고 일어났다. 걸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혔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살아있었다. 5층에서 내려복도를 걸었다. 자신의 집 앞에 섰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작은 집이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첩을 열었다. 오늘 찍은 사진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웃고 있는 아이들, 진수의 수료증, 냉장고의 그림들. 마지막 사진은 나영이 찍어준 것이었다. 미정이 식탁 가운데 앉아 있는 모습. 양옆으로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 모두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다. 미정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저장했다.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어딘가에 딸의 집이 있었다. 12층. 따뜻한 불이 켜진 집. 미정은 차를 한 잔 끓였다. 천천히 마셨다. 달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오늘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식탁, 웃음, 손, 눈물, 약속. 그리고 가장 선명한 것. 가운데 자리. 체크무늬 방석. 가족들 사이에 앉아있던 그 순간. 미정은 다시 수첩을 펼쳤다. 맨 앞장. 처음 시작할 때 적었던 문장. 나는 무례를 후원하지 않는다. 아이들만 돕는다. 그 밑에 마지막 줄을 추가했다.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제대로 된 시작. 펜을 내려놓았다. 수첩을 덮었다. 미정은 미소 지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미정은 불을 끄고 침실로 갔다.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오늘의 얼굴들이 떠올랐다. 민준이, 수아, 나영, 진수, 그리고 자신.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깊고 편안한 잠. 꿈속에서 미정은 다시 식탁에 앉아 있었다. 가운데 자리, 따뜻한 자리.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바라봤다. 행복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